이번 시간 수업 목표는 윈도우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행 단위로 분석하고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함수는 데이터의 특정 그룹, 이 데이터의 특정 그룹을 우리는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윈도우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행 단위로 결과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오버절을 사용해서 연산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계 함수와 달리 데이터를 그룹화하지 않고도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셀렉트절에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고 윈도우 함수가 적용되는 컬럼을 입력한 후에 계산하는 범위를 오버절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파티션 바이는 그룹 바이처럼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각 그룹의 독립적인 윈도우 연산이 가능하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바이를 생략하면 전체 데이터 셋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오더 바이는 오더 바이절과 마찬가지로 그룹 내에서 연산의 순서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다시 살펴보시면 이것은 셀렉트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윈도우 함수를 입력하고 그 함수가 컬럼명을 입력합니다. 이 함수가 집계될 범위를 지정하는 함수는 오버 함수인데요. 오버 함수를 입력하고 다시 그 안에서 파티션 바이, 즉 그룹 바이 할 수 있는 컬럼을 입력한 후에 이것을 정렬한 오더 바이를 입력해서 정렬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쿼리 작성 예시인데요. 고객 아이디별 주문 날짜 내림차 순으로 각 행의 고유 순위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셀렉트절에서 유저 아이디가 있고 오더 데이트, 즉 주문 날짜인데요. 이것의 순서를 좀 정해주고 싶습니다. 즉 주문한 날짜를 내림차 순으로 이 유저 아이디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주고 싶은데요. 로우 넘버라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로우 넘버는 번호, 행의 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하는 윈도우 함수인데요. 오버절에서 파티션 바이, 즉 그룹할 내용은 유저 아이디입니다. 유저 아이디가 같은 경우를 그룹화해서 그 안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정렬 방식은 오더 데이트를 내림차순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가 1일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주문 날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만약에 3개를 주문했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주문한 주문을 1, 가장 과거에 주문했던 내용을 3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오른쪽처럼 1030이라는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요. 주문한 날짜가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보시면 가장 최근의 날짜를 1로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가장 과거의 날짜를 가장 큰 수로 부여를 했고요.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고 새로운 유저 아이디가 나타나면 새로운 그룹으로 판단해서 번호를 이렇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로우 넘버 윈도우 함수는 실제 SQL을 사용하실 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순위 함수 안에 있는 로우 넘버 함수를 설명드린 건데요. 순위 함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본 로우 넘버는 각 행의 고유 순위를 부여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는 동일한 값은 같은 순위를 부여하지만 건너뛴 순위를 발생하게 됩니다. dense 랭크는 동일한 값은 같은 순위를 부여하지만 순위를 건너뛰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계 함수는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합계값을 구하는 sum,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는 average, count, min, max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윈도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오버절을 넣어야 되잖아요. 오버절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계 함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동 함수인데요. 이동 함수는 LAG는 이전 행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read는 다음 행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first value는 윈도우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last value는 윈도우에서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율과 백분위수, 퍼센트 랭크는 그룹 내에서 값의 상대적인 순위를 백분율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백분율이기 때문에 그 값은 0과 1의 사이 값이고요. 여기서 흉디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값의 누적 분포 비율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타일 가로에 n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룹을 n개의 동일한 크기로 나누고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위 함수에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샘플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로우 넘버, 랭크, 덴스 랭크를 이와 같이 각각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버절에 있는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파티션 바이에는 모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오더 바이에는 주문의 수량을 먼저 내림차순하고 같을 경우에는 주문한 날짜를 가장 최신인 경우에 먼저 정렬을 하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조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유저 아이디가 1인 경우인데요. 위에서 로우 넘버를 적용했을 때 부여된 번호와 랭크를 활용했을 때 부여된 번호, 그리고 댄스 랭크를 적용했을 때 부여된 번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티션 바이는 유저 아이디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룹화가 되었고요. 오더 바이도 지금 총 주문 수량을 내림차순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주문 날짜가 최신인 것. 그래서 최신인 2025년 12월 3일께 최신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1이 부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유저 아이디가 3인 경우에는 로우 넘버나 랭크나 댄스 랭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행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오더 어마운트도 다르고 오더 데이트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에서는 오더 어마운트가 같고 오더 데이트가 같습니다. 하지만 로우 넘버에서는 각각의 고유 행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집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이 행에 대해서 로우 넘버 2를 부여했고요.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먼저 있었던 로우 데이터에서 그 다음 행에 있었기 때문에 3번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 붙었죠. 하지만 랭크나 댄스 랭크를 보시면 두 값이 같기 때문에 2라는 고유 넘버가 부여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행에서 랭크는 동일한 값은 같은 순위를 부여하지만 건너뛴 순위를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일하게 2라는 숫자가 부여됐지만 3이 없기 때문에 그 행수 다음에 있는 4가 부여됐고요. 댄스 랭크는 2가 두 개가 있지만 건너뛰지 않은 바로 다음에 번호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랭크와 댄스 랭크의 차이를 먼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계 함수, 누적 집계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쿼리에서 오더 어마운트의 합계값을 구하는 것인데 먼저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오더 바이를 주문 날짜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 rows between unbounded percent and current 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범위 안에서도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이 프레임 지정하는 옵션에서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더 데이트가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위에서 오더 바이에서 오더 데이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unbounded preceding 앞에 있는 그 프레임 맨 앞에 있는 것부터 current row 현재 행까지 모두 쭉 누적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적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은 1만 합계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구했던 것과 아래 두 번째 있는 것을 같이 누적해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올수록 계속 누적된 합계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치를 구할 때 각 행마다 누적된 값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오버절 다음에 프레임 지정 옵션을 입력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로 쉽게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결과 테이블인데요. 오더 데이트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누적 세일즈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의 합계값,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누적 합계값 이렇게 해서 계속 쭈루룩 누적으로 합계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별 누적 매출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각 행마다 누적 매출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일별로 누적 매출을 구해 볼 건데요. 쿼리는 이와 같이 CTE를 활용해서 임시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요.
만들어진 테이블을 활용해서 일별 누적을 구할 건데, 임시 테이블에서는 일별 매출을 집계하기 위해서 날짜마다 주문 금액의 합계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어마운트라는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아래에서는 날짜별 토탈 어마운트의 합계값을 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누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버절을 통해서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요. 프레임 지정 옵션을 활용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매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누적 매출을 집계할 경우에는 윈도우 함수를 활용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동 함수인데요. 이동 함수에는 leg, lead, first value, last valu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leg 함수인 경우에는 이전 행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고, 활용법은 첫 번째로는 컬럼명, 그리고 몇 번째 이전의 행의 값을 가져올 것인지, 그 다음에는 기본 값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개의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기본 값은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 함수는 다음 행의 값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사용 방법은 leg 함수와 동일합니다. first value는 윈도우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별도로 몇 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last value는 윈도우에서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것인데, last valu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지정 옵션을 사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네, 쿼리에서 사용된 예시인데요. 이와 같이 leg, lead, first value, last value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아래 쿼리 결과에서 보시면 각 유저 아이디를 그룹화를 했고요. 보시면 위에서 오버절에서 파티션 바이의 유저 아이디를 입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별로 그룹화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정렬 순서는 오더 바이, 오더 데이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그룹화했고, 오더 데이트를 날짜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leg 함수가 적용된 previous amount라는 컬럼을 보시면, 위에서 leg 함수를 order amount 그리고 두 번째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전의 행의 값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이전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0으로 표시됩니다. 세 번째 행은 앞 두 번째 행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인 100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리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음 행의 값을 가져오도록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서는 다음 두 번째 행에 있는 200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다음 행이 없기 때문에 0을 출력했습니다. first value와 last value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행인 100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last value는 마지막 행, 세 번째 행에 있는 200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유저 아이디 2인 경우를 보면 행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leg 함수와 read 함수에서는 가져올 값이 없기 때문에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아이디 3인 경우에는 행이 4개이기 때문에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에서는 leg 함수에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인 값을 각각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read 함수에서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세 번째에 있는 행의 값, 네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값이 있습니다. 비율과 백분위수는 퍼센트 랭크, 흉 디스트, 엔타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퍼센트 랭크는 그룹 내에서 값의 상대적인 순위를 백분율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위 또는 하위 퍼센트 순위 필터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흉 디스트는 값의 누적 분포 비율을 반환하는 함수이고요. 특정 값 이하의 누적 데이터 비율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엔타일은 그룹을 n개의 동일한 크기로 나누고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데 활용됩니다. 계산식은 퍼스트 랭크인 경우에는 분모를 전체 행의 개수에서 빼기 1을 하고 분자에는 순위 빼기 1을 하는 계산식을 가지고 있고요. 큐움 디스트인 경우에는 전체 행의 개수를 분모로 하고
현재 값 이하의 행 개수를 분자로 합니다. 쿼리 예시를 이와 같이 작성해 봤는데요. 그 결과값은 아래와 같은 테이블로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퍼센트 랭크를 보시면 오더 어마운트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것을 다시 퍼센트 랭크를 구하는 것인데요. 정렬을 먼저 하게 되면 오더 데이트를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오더 어마운트 값을 계산식에 따라서 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더 어마운트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퍼센트 랭크와 흉 디스트의 값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의 크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겼을 경우에는 백분율로 표시하면 가장 작은 값인 경우에는 0, 가장 큰 값인 경우에는 1, 그리고 계산식에 따라서 각각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와 같은 백분율 값을 가지게 됩니다. 흉 디스트는 전체 행의 개수에서 현재 값 이하의 행의 개수를 이렇게 분자로 두어서 계산한 값인데요. 첫 번째 행인 경우에는 전체 행의 개수가 총 9개의 행이 있고요. 현재 행 이하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더 어마운트가 같은 값일 경우에는 두 개가 아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는 150이라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이하의 행의 개수는 하나, 둘,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흉 디스트인 경우에는 행의 개수 기준으로 구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엔타일의 경우에는 그룹을 3개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룹을 3개로 나누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는 총 9개의 행이 있는데요. 오더 바이, 즉 정렬을 오더 어마운트 오름차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지금 정렬된 순서에서 3개의 그룹으로 잘라버리면 이렇게 각 행이 3개씩이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것을 각각 그룹화했을 때 이와 같이 3개씩 나눠져서 1, 2, 3, 3개의 그룹이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윈도우 함수를 알아봤기 때문에 실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객별 구매 순위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고객별 총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상위 5명의 고객 정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총 구매 금액을 토탈 퍼처스로 계산을 하세요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총 구매 금액은 주문 수량에 제품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동률인 경우 같은 순위로 표시하며 다음 순위는 건너뛴 순위로 나타내는 순위 함수를 사용합니다. 순위를 기준으로 높은 순위부터 낮은 순위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상위 5명의 정보만 보이도록 제한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와 같은 3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고요.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힌트는 오른쪽에 있는 쿼리와 같습니다. PTE를 활용해서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와 같이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빈칸을 채워서 정답을 다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와 같은 쿼리이고요. 쿼리를 설명드리면 임시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토탈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셀렉트절에서는 고객의 이름, 거주 도시 정보를 입력했고요. 고객마다 구매한 제품의 수량, 가격을 곱해서 토탈 퍼처스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이노조인을 통해서 오더, 커스터머, 프로덕트 테이블을 결합을 했고요. 결합한 키 값으로는 유저 아이디가 활용됐고 아래에서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활용됐습니다. 합계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름과 도시를 그룹화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아래에서 다시 쿼리를 작성했는데요. 왼쪽 편의 요구사항을 보시면 동률인 경우 같은 순위로 표시하며 다음 순위는 건너뛴 순위로 나타내는 순위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와 같은 조건을 나타내는 순위 함수는 랭크였는데요. 그래서 랭크를 사용했고 범위로 오더 바이 토탈 퍼처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고객마다 총 구매액으로 순위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순위를 상위 5명의 정보만 보이도록 제한해야 했기 때문에 리밋에 5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실습 문제입니다. 상위 매출 제품을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시나리오는 당신은 회사의 주요 제품군 매출을 분석해야 하는 담당자인데 특히 전자제품, 가전제품, 사무용 가구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제품만 필터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서브 쿼리 대신에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CTO를 활용하시고요. 제품별 총 매출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퍼센트 랭크를 사용하여 제품의 매출 순위를 계산하고 제품의 매출 순위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은 라운드 하고 2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위 20%에 해당되는 제품만 필터링을 하고 카테고리, 제품명, 매출액, 백분일 순위를 포함하여 백분일 순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이 조회되도록 쿼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필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힌트는 오른쪽과 같고요. 이 힌트를 가지고 정답을 마저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쿼리는 이와 같고요. 쿼리를 잠시 설명드리면 위드절에서 프로덕트 토탈스라는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카테고리 정보가 전자제품, 가전제품, 사무용 가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더 테이블과 프로덕트 테이블을 결합하기 위해서 조인키로 프로덕트 아이디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렉트절에서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프로덕트 이름, 카테고리 정보 이 정보를 그룹화를 했고 수량과 가격을 곱해서 세일즈, 매출액을 계산했습니다. 아래쪽에 위에서 그룹화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입력했는데요. 위에 세 가지 모든 컬럼이 다 그룹 바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해도 되지만 그것이 번거롭다면 그냥 all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임시 테이블을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위에서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든 테이블을 그대로 프롬절에 입력했고요. 여기서는 다시 퍼센트 랭크라는 순위 함수를 활용해서 세일즈, 즉 매출액이 큰 순으로 정렬을 한 후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이렇게 라운드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부여된 프로덕트 랭크라는 컬럼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다시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쿼리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덕트 랭크가 0.2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만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웨어절에 이와 같이 작성을 했고요. 오더바이, 즉 정렬은 프로덕트 랭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쿼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막상 이 힌트를 가리고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요. 쿼리를 처음 배울 경우에는 머릿속에 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로우 데이터에서 완성된 테이블의 변화의 그 과정을 계속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시게 되면 쿼리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힌트와 정답을 바로 보진 마시고 혼자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작성을 해본 후에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 힌트와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SQL 쿼리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끝까지 완수하시고 프로젝트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